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칼날이 되어 자사고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전체 자사고는 42개, 이 중에서 올해 재지정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자사고는 전부 24개입니다. 그중 첫 번째 타자 2개, 전주의 상산고와 안산의 동산고등학교가 재지정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청 심사에서 재지정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결정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보면 이 문재인 좌파 정권과 이 친정교조 교육감들이 파퓰리즘 이 정책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사고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음모가 발견됩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더불어 42개 자사고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수학의 정석.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참고서를 봤습니다. 수학의 정석으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수학의 정석은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고등학교는 전라북도의 남성고등학교를 나왔죠. 홍성대 선생.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저서를 집필을 했고, 정말 이제 초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홍성대 선생은 그 막대한 재산으로 내가 인재를 키우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전주의 상산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쏟아부은 재산만 약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설립하는 데에 한 600억 정도가 들었고 17년 동안 매년 20억 내지 30억 원을 학교 운영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산고등학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산고등학교를 없애려고 하는 전라북도의 교육감 김승환, 그는 홍성대와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반대의 길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좌파 운동가 출신. 그는 법대 교수입니다.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대 교수를 하면서 이 좌파 운동권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평화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 좌파 시민단체 운동을 했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다른 시도가 적용을 하는 것은 100점 만점에 70점을 통과해야 자사고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이 배점을 80점으로 올렸습니다. 커트라인을. 80점이 넘어야 통과될 수 있다. 이것은 순전히 이 좌파 김승환 교육감 생각 때문입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무슨 헌법을 지키는 것이 교육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전라북도에서 열심히 주도적으로 실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배점을 80점으로 올렸는데 상산고등학교는 79.61, 겨우 0.39점 모자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분야, 이런 무슨 학교 투자,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는 많은 항목에서 상산고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2개, 교육청이 감사해서 지적을 하는 사항, 또는 이 사회통합형 입학이라고 해서 일종의 배려형, 이런 이 배려형 입학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2점 가까운 감점을 받아서
교육청 감사에서 5점이 감점이 되고, 왜 전북도만 80점으로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같은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커트라인 배점이 높아야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뇌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의 뒤에는 노무현이 있습니다. 이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보완을 하는 하나의 이런 제도로서 자립형 사립고라고 하는 이런 학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좌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 정권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순전히 파퓰리즘,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왜냐 여론조사를 하면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한 30 내지 40% 높게 나옵니다. 대략 40대 유지가 한 20대 초반 뭐 이런 식으로.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부 이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학력을 가진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생들과 그런 학생들의 학부모는 수월성 교육이 마땅치 않겠죠. 그러나 이런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파퓰리즘적인 무슨 여론조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 고등학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왜 이런 식의 어떤 이 자사고 없애는 데에 몰두를 하게 된 걸까요? 저는 뿌리가 노무현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이 사학재단에 대한 일종의 증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2004년에 이른바 탄핵 파동으로 국회의 과반수를 얻게 되자 4대 법 개정을 했습니다. 일종의 계약이죠. 국가보안법, 사학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4개입니다. 특히 사학법은 이 사학재단의 운영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학재단이 그동안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임명한 이사들을 일부를 외부에서 임명해야 된다. 뭐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무슨 아니면 평직원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외부 인사가 일정 비율로 이사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이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엄동 설안에 50여일을 장외투쟁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외투쟁이 성공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학법 재개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자가 자기 돈을 투자를 해서 자신이 세운 이 나름대로의 건학 이념에 따라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학생을 뽑고 이런 것이 사학재단일진데, 그런데 외부에서 돈 한 푼 내지 않은 세력이 이사에 참여하겠다, 회계를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사학법 계약이 박근혜의 강력한 장애투쟁에 맞서서 결국은 포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 청와대의 비서실장 이런 것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 사학법 개정이라고 하는 사학재단의 철퇴를 가하는 이런 식의 좌파 파퓰리즘 정책을 문재인은 내 시대에 와서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부분적으로 달성하겠다라고 나온 정책이 자사고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고에 대단히 불리하게도 교육부 장관은 역시 또 친전교조 유은혜 교육부총리입니다. 유은혜 장관은 장관의 신분으로 이 법외 노조가 되어 있는 사실상의 불법 노조인 전교조 사무실에 찾아가서 전교조 간부들을 격려하고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 정책을 위한 동반자로 전교조를 예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전교조 교육부총리,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대통령, 좌파 운동권 출신의 교육감, 이런 것들이 상상고등학교를 올가면은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열 수 있는 키를 제공을 했던 수학의 정석, 그 수학의 정석이 좌파 정권에 눌려서 신음하고 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